자, 이번 강의는 이제 콘덴서 연결로 들어가 봅니다. 자, 콘덴서 연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저항, 우리 기본이 되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자,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 둘을 직렬 이렇게 연결한 상황에서 이 두 녀석의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죠?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해서 이 녀석은 요 둘을 더한 거였죠. R1 플러스 R2.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의 우리가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할 때 이 녀석은 기억나죠? R1분의 1, R2분의 1을 더한 거에 이제 역수 이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써먹는 것이 바로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의 곱 더하기분의 곱하기 더하기분의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서 요 합성 저항을 구하죠. 그치? 그럴 때 이제 콘덴서로 가보면요. 콘덴서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렬 연결하라 그러면 같은 얘기지. 여기를 싹둑 잘라서 이쪽에다 콘덴서를 하나 더 연결한 요 녀석이고요.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자, 콘덴서에 우리가 이런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이 합성 정전 용량은 바로 저항과는 반대가 된다는 거지. 얘는 C1분의 1, C2분의 1을 더한 것을 역수 취해서, 그쵸? 결론적으로는 얘도 두 정전 용량의 합분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항과 적용하는 방식이 반대네. 그쵸? 저항과 적용하는 방식이 반대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콘덴서의 병렬 연결로 가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병렬로 연결한다.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붙이는 거지, 그치? 이쪽으로 붙여서 연결한 상황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녀석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그쵸? 하나의 정전 용량으로 보고, 요 녀석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병렬일 때에는 C1 플러스 C2. 저항하고 적용 방식이 완전히 반대네요. 그쵸? 저항의 직렬에서 적용했던 것이 우리가 콘덴서에서는 병렬로 했을 때, 그쵸? 값이 되겠고, 여기서 역시 포인트는 저항과 반대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콘덴서 용량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쵸? 이거의 전체적인 합성 전정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먼저 요 녀석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쵸? 요 녀석은 4마이크로페럿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둘이 더한 것분의 곱한 것, 그쵸? 더한 것분의 곱한 것. 이렇게 되어서 8분의 16. 그래서 2마이크로페럿이 된다. 그 얘기죠. 그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 2, 요 세 녀석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일 때는 뭐라고요? 바로 콘덴서는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얘는 6마이크로페럿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콘덴서가 직렬인 경우와 왜 병렬인 경우가 이 저항과는 반대로 적용되는지, 자, 그것도 한번 이해하고 이끌어내 봅시다. 자, 먼저 콘덴서를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상황을 이렇게 금속판, 극판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치? 그럴 때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축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면서도 또 우리가 반드시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하가 여기가 만약에 3개가 축적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3개, 또 이 마이너스 3개면 이쪽에는 플러스 3개, 또 이쪽에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요 녀석의 우리가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요 녀석의 전하량을 Q2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반드시 같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요 녀석에 우리가 축적되는 전하량을 Q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 잘 보면 요 녀석의 양단을 봐야죠. 그러면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되면서 이 전체의 축적되는 전하량도 사실은 얘도 뭐였습니까? 3개, 3개. 얘도 3개, 3개. 바깥쪽 에서 본 요 녀석도 3개, 3개 이렇게 되면서 특이하네. 바로 전체의 전하량 그리고 C1, C2의 전하량이 다 모두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의 전압, 요 녀석의 전압을 V1,
요 녀석의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 V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쵸? V1, V2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치? 전압은 V1과 V2로 이렇게 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V는 여기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 전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걸 이해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여기 V1, 그쵸? V1은 그 유명한 식 계속 해왔죠. Q는 CV다라고 한 요식에 의해서 V는 뭡니까? V는 바로 C분의 Q가 됐죠.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을 V1, 여기에 전하량은 어차피 Q1, Q2, Q가 다 같으니까요. Q1 대신에 이제 Q를 써서 C1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 V2의 전압은 역시죠. 요 녀석에서 C2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이 두 가지 식 중에서, 그치? 여기 V는 V1 플러스 V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 얘기죠. V1 대신에 요 녀석을 넣고 V2 대신에 요 녀석을 집어넣어서, 그쵸?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이제 공통인수로 Q를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Q를 괄호 밖으로 꺼내서 표현해 보면,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체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전체 전압 V고 전체의 우리가 전하량을 Q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V와 이 Q 사이에, 그리고 이 전체의 또 용량을 우리가 정전 용량을 C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도 V는 바로 C분의 Q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V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죠? 이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이것으로부터 Q가 약분돼 버리면서, 그렇죠? C분의 1은 요식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되고요. 그치? 이것으로부터 역수를 취해주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론부터 생각했던 그 식이 이끌어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될 때에는 바로 두 녀석의 합분의 곱이었죠. C1, C2의 합분의 두 녀석의 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을 이 원리에 의해서, 특히 요 녀석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자, 병렬 연결인 경우는 합성 정전 용량이 C1 플러스 C2 그랬었죠. 자, 얘가 나오게 된 거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병렬로 연결 이 상황이죠. 그래서 극판에 이렇게 요 녀석의 정전 용량을 C1, 얘를 C2, 거기에 이렇게 V의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럴 때 자, 여기에 V1, 이 녀석에 걸리는 전압을 V1, 이 녀석에 걸리는 전압을 V2, 그 다음에 전체를 V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바로 이 V1과 V2와 V1, 그 다음에 전체의 전압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얘는 같아야죠. 이 녀석들이 다 같은 점이야. 그쵸? 여기와 여기가 모두 같은 점이어서, 그치? V는 일정하게 된다 그 얘기죠. 즉 전체 전압 V와 이 양단의 전압이 일단은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 녀석의 전하량을 지금 우리가 Q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전하량을 Q2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3개, 이쪽에도 3개, 여기도 3개, 3개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바깥쪽에서 본 우리가 전하량, 축적되는 전하량은 사실상 이 왼쪽 극판에 총 6개, 여기에도 총 6개 이렇게 되면서, 요 녀석을 Q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의 전하량과 이 녀석의 전하량의 합이 바로 이쪽에 축적되는 양단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일정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하가, 그렇죠? 전체 전하는 Q1 플러스 Q2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 이제 이 식을 역시 이용을 해야죠.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식은 Q는 CV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Q1부터 갑시다. Q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럼 뭡니까? C1, 원래는 V1이죠. 그런데 이 V1과 V는 같다고 그랬잖아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 Q2는 어떻게 됩니까? C2, V2의 곱이죠. 그런데 V2도 역시 V와 같기 때문에 Q2는 C2V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을 가져다가 그치?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가져다가 Q1 대신에 요 녀석을 대입하고 Q2 대신 요것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그쵸? 요 녀석 더하기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녀석도 V로 꺼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 전체의 전하량은 전체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전체의 합성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도 Q는 CV다 라고 하는 식을 역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전체의 Q였잖아. 그쵸? Q1 플러스 Q2 그래서 요것도 Q고 지금 요것도 Q인 상황에서 그쵸?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VV는 동일하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결국 C라고 하는 것은 C1 플러스 C2다 라고 하는 이 식이 얻어진다는 얘기죠. 오호 그러네. 병렬 연결일 경우에 바로 이렇게 얻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직렬인 경우에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C1, C2라고 하면 합성 정전 용량 C는 더한 것분의 곱한 값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끌어내 본 거죠. 그치? 이 과정이 뭐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요. 결론은 이제 요 녀석을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는 저항과는 반대로 적용하는구나. 그거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결했을 때 전압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선 수학적인 기법을 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비례배분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비례배분은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하고 투자를 했어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얘는 2억을 투자하고 얘는 3억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룰을 정했는데 당연히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나눠 갖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분배 수익을 투자금에 비례해서 나눠 갖자. 이렇게 룰을 정했다고 해봅시다. 뭐 합리적일 것 같죠.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투자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룰을 잡았을 때 그때 분배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 얘기죠. 그럴 때 만약에 이익이 10억이 발생했어. 와우, 2억과 3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발생했다니. 뭐 이야기니까요.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 그치? 아무튼 10억이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얘네 둘이 나눠 갔는데 그것을 바로 비례해서 나누자 그 얘기죠. 배분하자. 비례해서 나눠보자. 그러면 바로 전체 이익금에 대해서 바로 이 전체의 투자금 중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비율을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비례배분이죠. 그래서 A가 받게 되는 수익은 전체 투자금 2와 3을 더한 것분에 내가 투자한 거의 비율만큼 하고 곱하기 이익금 전체 그쵸?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요 녀석을 비례배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나오네요. B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을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전체 분해 그쵸? 비례하니까 내 거의 비율을 가져다가 전체 녀석을 가져다가 곱해주니까 얘는 6억을 가져간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비례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 분의 내 거의 비율을 분자에 써서 가져가는 것. 이걸 우리가 비례배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하의 분배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우리가 병렬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 녀석 C1과 C2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녀석 콘덴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과연 이 녀석이 전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이 전체의 우리가 축적된 전하량을 Q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이 C1, C2 사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 녀석에 축적되는 전하량 Q1과 Q2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죠. C1, C2 주어지고
전체 여기에 Q라고 하는 녀석이 측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얘는 얼마가 있을지, 얘는 얼마가 들어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식이 정말 계속 쓰이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Q를 이 C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둘의 관계식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Q는 우리가 CV다 라고 하는 식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Q하고 C 사이에는 바로 비례 관계죠. 그렇지? Q하고 C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뭡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전압은 일정하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고, 그렇다면 이 녀석에만 우리가 비례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는 비례한다는 것으로부터 비례 배분을 해주자 그 얘기지. 그래서 Q1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전체에 발생한 수익을 Q라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C1 플러스 C2분의 내가 투자한 거, 내 거 C1의 비율만큼 곱하기 Q를 해서 Q1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Q2 역시 그럼 비례 배분에 의해서 비례하니까 바로 Q2는 전체 비율 C1 플러스 C2분의 내 거의 비율 C2Q를 해주면 바로 이 녀석에서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비례 관계니까 이런 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겠다 그 얘기지. 지금 여기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그쵸? 이 관계를 쓸 수 있다 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자, 이 녀석이 3 마이크로페럿, 내가 2 마이크로페럿 전체에 자 100볼트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Q1, Q2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체 전하량부터 먼저 한번 차근차근 구해서, 그쵸?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바로 왜? 여기에서는 이 Q와 C 사이에서는 이 전압이 현재 일정하기 때문에, 병렬이니까 여기가 일정하죠. 만약에 직렬인 경우는 이걸 쓰면 안 되지. 직렬은 저걸 쓰면 안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직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다 그러면 이건 전압이 이 사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이에 전압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비례 배분을 써줄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먼저 이 전체의 우리가 Q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됩니까?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우리가 전하량을 Q라고 하고, 그럼 거기에 지금 V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C를 알아내면 되죠. 근데 C를 보니까 이 둘이서 병렬 연결돼 있네.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합성 정전 용량 C는 둘이 더해주면 되죠.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C와 여기 100V, 여기 V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얘는 500이 되는 거죠. 500.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에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Q는 지금 CV를 한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한 거 500이고 여기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그것까지 적용한 거고. 그치? 그럴 때 V1은 바로 비례 배분이 된다는 얘기지. 이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Q1을 구하라 그러면 비례 배분 전체 3 더하기 2분의 내 거죠. 내 거 비례하니까. 그래서 3이 와서 곱하기 여기 Q가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Q2를 구하라 그러면 비례 배분 전체 3 플러스 2분의 내 거 그 얘기죠. 내 거 2를 해서 곱하기 이 값 Q를 해주면 되겠다. 이러면 Q1, Q2를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이번에는 또 전압의 분배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V를 이렇게 가한 거죠. 그렇지? 그럴 때 여기에 얼마의 전압이 분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바로 전압은 V1, V2 달라지고요. 그렇지? 뭐가 일정합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죠? Q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전압과 이 C1, C2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V에 관해서 얘를 풀어보면요, V는 C분의 Q. C하고는 반비례하겠네. 이 상황에서 C하고는 반비례하죠. 왜? Q는 일단 일정하니까. 그렇죠? 이 녀석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녀석 역시 C분의 1에 비례한다. 즉 C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배분과 반대로 해주면 된다 그 얘기지.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은 전체 전압의 반비례를 이용해서 바로 뭡니까? C1 플러스 C2 전체 비율분의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요 녀석의 비율을 가져다가 쓰고 바로 거기에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V1의 전압이 걸리고요. 반비례 관계니까 또 V2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반비례 배분 있죠. 반비례하면서 배분한다.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바로 반대쪽 거, 이 녀석 C1이 분자에 와서 바로 V를 곱해주면 V2가 얻어진다 그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지금 100V일 때 이 녀석이 3이고요. 이 녀석이 2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V2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지. 그렇다면 자, 우리는 Q는 CV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전압이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를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V는 C분의 Q니까 여기에 Q는 지금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C의 반비례, 바로 반비례 배분을 해주자 그 얘기죠. 그래서 V1을 구한다.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비율, 얘네 둘이 3 플러스 2분의 이 녀석이 아닌 남의 거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곱하기 전체의 전압 100을 해주면 되고요. V2 역시 바로 반비례 전체의 비율 3 플러스 2분의 이번에는 요 녀석의 영향을 남의 것을 여기에 써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각각 V1, V2의 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5니까 여기가 20이 되니까 40V인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5니까 그렇죠? 5니까 약분하면 20이 되어서 얘가 60V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제 저항이나 이런 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V가 주어졌을 때 각각 R1, R2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V와 R이 등장하는 식 살펴봐야죠. 바로 오음의 법칙. V는 IR을 한번 등장시켜서 살펴보니까, 그치? 여기는 I가 일정하죠, 그치? I가 일정하게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V는 R에 비례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V1은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바로 두 녀석의 합분에 그쵸? 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나의 것을 여기에 써주고 전체 전압을 해서 계산해주면 V1이 얻어지고요. V2 역시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전체분의 내 거 그래야죠. 내 것만큼 비례해서 받게 된다 그 얘기지. 자, 한번 더 가볼까요? 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인덕턴스. 자, 이렇게 어떤 교류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요 녀석의 우리가 인덕턴스 L1, L2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V2를 구하고 싶다. 전체 전압은 V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L과 이 V 사이 관계를 알아봐야죠. 그 관계식을 떠올려야 된다 그 얘기지. 뭡니까? 이 교류에서 우리 L과 V 사이 관계식은 그렇죠. V는 L, di, d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변화율이 일정할 때 우리가 여기 60Hz짜리 그런 걸 주었을 때 변화율이 일정하다면 이 녀석은 바로 V는 L에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 전압들도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V1은 뭡니까? 전체의 비율 L1 플러스 L2분의 내 거 L1 곱하기 V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V2 역시 비례 배분이니까 전체분의 내 거 L2 이렇게 해서 V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또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V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병렬로 지금 저항을 달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요 녀석은 전압이 일정하죠.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V로 다 전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R에 따른 요 I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얼마만큼 이쪽으로 흐르는지를 각각을 한번 전류를 한번 여기서 구해 봅시다. 그러면 역시 I와 R이 등장하는 식을 떠올려야죠. 뭡니까? V는 IR이지. 그치? 오호.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일정하니까 이걸 I에 관해서 한번 써보면, 그쵸? R분의 V고 얘가 일정하니까 R에 반비례하네. R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1은 반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체 얘네 둘이 더한 거 R1 플러스 R2분의 반비례니까 뭡니까? 남의 것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R2가 와야 되고요. 그치? 그리고 전체의 전류 I를 곱해야 되고, I2도 마찬가지죠. I2도 반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너의 거, 남의 거, 요 녀석의 값을 분자에 적어서 전체 전류 I를 해주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콘덴서를 연결할 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더한 것분의 곱한 것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때는 바로 두 정전 용량의 합으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한다 이거였고요. 즉 저항과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 얘는 병렬일 때 더하고, 저항은 병렬일 때는 이게 아니었죠. 직렬일 때를 더한 거였지. 그래서 저항과의 적용이 반대가 된다는 것과, 비례할 때 그 비례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바로 비례하면 이걸로 우리가 비유해서 해봤었죠. 2억과 3억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에 비례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는다는 것은 비례 배분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체의 비율분의 전체분의 내 거의 비율이 분자에 오면서 배분해야 될 전체항을 곱해주면 A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비례 배분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B도 전체분의 내 것을 분자에 써서 표현하자 그랬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했었던 것처럼 얘가 일정하다는 것은 I가 R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비례 배분을 좀 이용해주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반비례할 때는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분의 남의 것을 분자에 쓰고, 그치? I2를 구하려면 전체분의 R1을 분자에 써서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 배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배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전하의 또 분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